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둘 다 좀 상승했습니다. 0.36%, 0.32% 상승을 했고요. 수급 자체는 크게 들어온 수급은 없습니다. 오늘도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장은 부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쌍바닥 정도, 그 지점 위치에까지 주가 하락이 좀 했고요. 21선 아래로 좀 위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자리가 좀 애매하고 여전히 이제 수급 자체가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조금은 증시 자체가 좀 침체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굳이 지금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내릴 만큼 내린 종목,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사실은 이제 한풀 꺾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꺾였다가도 이제 한 번씩 올려주면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좀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뭔가 지금 이제 좀 하락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또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은 오늘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인 매도량은 많습니다. 외국인도 또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매수 전환을 했던 것을 이제 끝내고 다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뭔가 그렇다 할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반등을 했다가 또 이제 좀 애매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은 그래도 주봉 월봉이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또 한번 크게 내리면 좀 한 번씩 팍팍 내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코스닥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자. 투자자도 기관이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8월 2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좀 연속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환율 자체가 또 이제 다음 상승 파동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서 꾸준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100 후반대 정도의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여세를 모아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환율이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조금은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환율 저점 지점에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보다 이전보다 환율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충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조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말고 이제 채권이죠. 채권 수익률, 10년 국채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으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24,4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외 가격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조금 아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21선을 결국 깨버리고 하락을 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요 정도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1900, 19,000 후반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1선을 딛고 쌍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는 네,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올려가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로 회복을 해줄 것인지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혀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이 바닥 라인을 두 번 바닥 라인을 깨버리고 21선, 121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저점은 이제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네, 여기서 자리를 트고 이 음운구름을 뚫고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좀 아쉽게 많이 하락을 해서 마무리를 좀 했고 월봉도 마찬가지 5월봉선이 좀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3일 연속 네, 그 옵션 만기일 좀 해가지고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제 특히 금융 투자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세력이 뭐 크게 나가는 세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매수 세력이 조금 매수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고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두산중공업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투시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했네요. 일단은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는 뭐 연기금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증시 전체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모아가기보다는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네,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 정도 아니면 왼쪽보다는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점을 이제 높여 간다면 또 다시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월요일 다음 주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끝없이 이제 내려가는 그 하락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 21선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좀 누웠다라는 것이 의미가 깊고요. 이제는 여기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확실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패턴을 보실 때는 한 번에 이제 좀 올라가기보다는 네, 조금은 이제 시간을 두고 눌림목을 주고 뭐 이렇게 반등을 해가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한 번 더 내려서 반등을 시켜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21선을 돌파를 했다가 아래로 이제 다시 자리를 잡다가 한번 이런 패턴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 신주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주 발행이 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고 지금 이제 합병 신주가 발행된 지 거의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고요. 어느 정도 소화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증시 분위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한번 좀 힘있게 실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차트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제 감소를 좀 크게 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반복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370만 주까지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매도 거래 자체가 하루 1 거래 자체가 좀 늘어났었고요. 여기 최근 이틀 정도는 공매도 거래가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잔고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이 계속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고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분명히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이제 체결량이 310만 주, 상환이 146만 주 되면서 거의 이제
70만 주 정도가 또 늘어났네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다가 이제 또 늘어났습니다. 네. 2100만 주까지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 또한 공매도 잔고와 비슷하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좀 반복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차 잔고가 계속 체결이 많이 되면 조금 또 애매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많이 이 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늘어났다가 또 바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목 상세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이 이제 56만 주 매도였고 당일이 41만 주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감소를 했고요. 41만 주로 감소를 했고 외국인 보유율은 9.2%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뭐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에서 케이스 2 방향 쌍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쌍바닥을 다지는지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쌍바닥 그 바로 바닥 전에 반등을 해줄 것인지 뭐 그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월봉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일봉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뭐 쌍바닥을 지지를 해주는지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은 원전 이슈, 수소 이슈, 뭐 풍력 에너지 이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사 위주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이렇게 기사로만 좀 접근을 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건설사 제치고 해외 건설 수주 3위 깜짝 등장했다라고 하고요. 두산중공업 안에는 두산건설도 있습니다. 원래 두산건설이 자회사로 이제 상장이 되었었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었고요. 그 주식 100%를 이제 두산중공업이 매입을 하면서 이제 거의 뭐 바로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두산중공업 건설 실적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두산건설 재무 개선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1분기, 2분기 실적까지도 다 이제 상장, 플러스까지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3분기도 이제 흑자로 나올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몇 분기 연속 이렇게 흑자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신사업에 힘이 실리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실적을 늘려가는 가운데 해외 건설 부문에도 고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올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약 21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1억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환율이 1150원 정도라고 평균을 한다면 꽤나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한 2조 2, 3천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이 분야에서 3위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이제 지나갔는데 그 신규 수주 규모에서 3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좀 전성기로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사업도 잘 진행이 되면서 신규 사업까지 내년에 원전이라든지 SMR 뭐 이런 것까지 수주가 된다면 엄청나게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건설 수주 총액은 이제 감소를 좀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1등, 2등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32억, 21억 7천만 달러고요. 그 다음이 두산중공업 20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현대건설이 20억 3,500만 달러고요. 현대그룹이 지금 두산중공업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비중 있게 지금 해외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해외 건설 수주 순위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은 2010년대 이후 10년 만인 것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중동과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 건설 시장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이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준비를 이제 저는 마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들 다 나열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혀 조급할 필요 없으시고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좀 내려갈 위험도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대형주들이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두산중공업은 한번 그 주식들이 내리기 전에 꾸준히 이제 좀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제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갔을 때 다 같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외국인 지분율이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특히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이 음운구름을 돌파했을 때 이 파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음운구름이 이때보다는 좀 크죠. 네,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 저항대가 조금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두세 달 정도면 이제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두산중공업 주주 여러분들은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